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의 절을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에 저를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에 저를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에 저를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에 저를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에 절을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지나친 애증을 경계하는 것, 그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정치 지도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 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직후 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을 빼고 오직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극심한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 임금이 펼쳤던 탕평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오늘 스님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힘든 시절이면 의뢰 저를 찾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란 결국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화의 끝에서 스님은 다시 한번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도록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지닌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피난을 갔어도 승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날 때마다 나라의 안녕을 비는 축원을 올립니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오간 대화는 이렇듯 개인의 수양을 넘어 한 공동체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구호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고요한 평정심에서, 그리고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변을 밝히는 온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찻자리에서 오래된 지혜와 시대의 소명이 만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이곳에서 한 시대의 중책을 짊어진 정치 지도자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달라는 덕담으로 말문을 엽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단순히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모든 구성원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니 그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부디 당파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책상 위에 놓인 불교경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본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자위 최승. 수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이 자신을 이기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법을 흔들고 왜곡시키는가? 바로 감정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기쁘고 슬픈 마음, 분노하고 애착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정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대사 가 남긴 위대한 깨달음의 시 신신명의 첫 구절을 읽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결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여기서 간택이란 바로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편이라서 좋아하고 내 편이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정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택하려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공정함은 무너지고 리더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8글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즉 간택을 멈추는 것, 자기 감정을